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와 관련된 그 결심 공판, 네 번째 공판이었는데요. 오늘 그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13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짚고 저희 준비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친모죠. 성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일단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13년을 구형했는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죄명은 미성년자 약취 그리고 사체 은닉 미수 혐의죄가 이제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됐었고요. 손녀딸로 알려졌는데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바꿔치기 약취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유괴라고 바꿔치기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사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인 증거를 제출을 했고 이 친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키메라증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재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 석 씨가 제출한 키메라증에 관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재판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지만 워낙에 키메라증이 희귀한 질환일 뿐만 아니라 사실 DNA 결과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서 이 DNA가 두 개 있는 아주 희귀한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여부는 사실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출산한 아이 그리고 자신이 이제 바꿔치기 한 아이 그리고 이 김 씨 아이를 어딘가 빼돌렸을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가 봐서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뭐랄까 혼란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 키메라증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한테 받아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판부가 들어줄지는 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13년 구형됐는데요. 구형량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 죄명에 비해서는 좀 중형을 구형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성년자 약취죄나 사체 은닉 미수만으로 13년 구형된 전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약취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을 때는 13년형이 뭐 중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취죄만 이렇게 적용을 했으나 13년을 구형을 했다는 것은 빼돌리고 그리고 빼돌리고 다른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재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고 검찰 입장에선 중형을 구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지금 13년 중형을 구형했고 그럼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조금 그 검찰에서 아주 유력한 증거를 많이 제출했던 사건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바꿔치기한 결정적인 어떤 일시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바꿔치기한 대상인 아이의 어떤 행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명한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고 미스테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어떤 DNA 증거 더군다나 이런 DNA 감정을 단일 사건에서 이렇게 많이 했던 전례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경찰에서 하고 검찰에서 하고 또 여러 차례 이제 DNA 검사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이 어떤 포렌식 결과 그 출산과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한 정황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추정을 하고 종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진술 자체를 믿지 않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럼 유죄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심 공판에 대한 내용 저희가 다뤄봤고요.